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자유가 좋지만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게 있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면 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취의 장점은 부모님이 집에 없는 거고 단점도 부모님이 집에 없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책솜지기의 고민상담소 20고민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자유와 책임감 두 번째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아직 20고민소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인 인생의 속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창작의 날씨, 포스타입, 스테디오에서는 각 멤버들이 쓴 에세이도 살펴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고민소에서는 책솜지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게스트는 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언니는 이번 주제인 자유와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진짜 서로 완전 대립되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만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 되면서 자유도 놓치고 싶지 않고 책임감이 이렇게 많이 얹어지는 느낌이어서 참 양면의 칼날 같다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좀 성인이 되고 좀 졸업에 가까워지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더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항상 뒤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미성년자였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리기 시작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놀아도 보고, 배우고 싶은 걸 배워도 보고, 스스로 번 돈으로 원하는 걸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학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제가 느낀 자유의 감각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막함을 느껴요. 내가 어떤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을까? 사회에 내 자리가 있기는 할까?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사연 어떻게 읽었나요? 일단 너무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저도 되게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살 수 있다면 미성년자로 계속 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왜? 라고 하면 저는 나는 아빠가 용돈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냥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사연자님처럼 20살 되고 대학교 다니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늦게까지 놀아도 보고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한테 딱히 허락을 안 받고 여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이패드나 노트북 이런 것도 한 번씩 사보고 하면서 그 자유가 꽤 크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공감 가는 사연이었어요. 저도 약간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연자님이 좀 되게 성숙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놀아도 보고 막 되게 자유로운 이런 대학 생활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되게 성숙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그런 착실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언니가 말한 거랑 반대로 어렸을 때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누이처럼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때는 너무 제한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약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학교라는 그런 제도 안에서 뭔가 계속 공부하고 이러는 게 좀 솔직히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또 지금 대학생 그리고 졸업생이 된 이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이 자유가 좋지만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님처럼 어떤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을까? 사회에 내 자리가 있긴 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 저한테도 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이 좀 와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할까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닥쳐서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막막한 거죠. 헉, 나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또 직무도 되게 많잖아요. 영업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마케팅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거기서 각각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저는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뭐가 저한테 그렇게 완전 잘 맞을까? 되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일단 그런 거에 좀 알아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이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팀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알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또 거기에 뭐가 맞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낀 건 여태 자기가 해왔던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가 좀 즐거웠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다는 일이 분명 있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직업이나 팀이나 부서 뭐 연결이 조금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한 번씩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난 뭐 하고 살지 하면 정말 답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좀 슬프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정말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조금 슬프지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를 좀 찾아보고 좀 그에 맞게 길을 이제는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 막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첫 출발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차차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말고 천천히 뭔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런 삶의 스킬들을 하나씩 얻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막연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느꼈던 건 저도 사실 사회에 내 자리가 있을까? 이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회에 내 자리가 전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많이 말해줬던 거, 생각보다 너가 있을 자리는 늘 많다고. 근데 단지 그 자리가 너가 원하는 자리인지는 아직은 모를 수 있는 걸 뿐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해봤을 때 느꼈던 건, 사실 대학 올 때도 그랬거든요. 나를 받아줄 대학이 있을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생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면, 제가 눈을 조금 낮추면 갈 수 있는 대학도 꽤 많았었고,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느낀 건 꼭 대학에 와야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진로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야를 트고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꼭 직장이나 직무나 이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보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길이 트여서 그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는 실제로 좀 취업이나 직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나 둘씩 시작해 보는 것도 내 삶을 좀 책임지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혹은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활동이나 공부를 조금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취준하는 입장에서
저도 뭔가 하면서 시야가 좀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네? 여러 가지 직무가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 실제로 좀 진입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게 있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면 좀 찾아보자 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찾아보면 결국엔 시도도 못하는 거니까 자꾸 경험하면서 뭔가 조금씩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아무래도 주제가 자유와 책임감인 만큼 조금 진중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연 읽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대학에 오고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평범한 일상을 나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곤 해요. 빨래와 청소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도 전부 제가 해야 하고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도 제 몫이더라고요.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뿐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돈도 너무 많아요. 제가 자취 생활을 순탄하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이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취 생활을 딱 떠올리면은 되게 자유롭고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앞서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를 자취 생활하면서 좀 느끼고 있고 정말 집에 엄마의 손길이 안 닿았던 곳이 없구나라는 걸 막 느끼기도 했어요. 집안일이나 뭐 설거지나 요리, 빨래 같은 거를 직접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연자님의 고민이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취의 장점은 부모님이 집에 없는 거고 단점도 부모님이 집에 없는 거라고. 진짜 저희가 정말 자취의 로망 이런 게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대학교 올라와서 자취하는 친구들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당장 집에서 집안일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어서 일단 집안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저는 또 집에서 요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밥만 하는데 부모님이 반찬을 안 만들어주거나 안 사다 놓으면 저는 집에서 먹을 게 또 없는 날도 되게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나서서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하구나를 정말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도 빨래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고 깨끗해 보이는 방이나 예뻐 보이는 집도 결국에는 청소도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취는 정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그게 또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사실 자취의 로망 하면은 이쁜 책상 그리고 좀 좋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맞아요. 막 이런 로망도 사실 다들 있잖아요. 저도 홈카페는 정말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자취할 수 있는 공간은 원룸이고 또 원룸은 공간 분리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고 또 주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걸 꾸미기 위해서는 돈도 정말 많이 드는구나라는 걸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세입자의 입장으로 새들어서 사는 거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상 속의 자취랑 그 현실의 자취는 좀 많이 다르구나. 현실의 자취는 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다 돈이고 은근 좀 많이 힘겹구나라는 거를 저도 자취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과 살고 있거든요. 가끔 자취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해도
결코 자취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계속 살면서 오히려 이게 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맞아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붙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취하면서 좀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게 좀 스스로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해서 좀 스스로 돌아볼 시간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좀 그만큼 좀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이만큼의 노력과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현실적으로 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아, 조금 그래도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재미를 사연자님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 과도기가 살짝 있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딱 그 과도기인 것 같은데 자취 시작하면 로망과 많이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근차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일도 알아서 착착착 해나가고 요리도 조금씩 많이 집에서 해먹게 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느낀 건 저도 집에서 집안일 어느 정도 돕고 있곤 해서 좀 루틴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집안일을 좀 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빨래는 평일에 제가 하루 하고 있어서 평일에 제가 날짜를 생각해서 알아서 하는 편이고 설거지도 이왕이면 먹고 나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좀 정해진 루틴이나 이런 걸 좀 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나마. 맞아요. 확실히 또 자취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자 늘어지기가 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먹은 것도 요리도 해야 되고 또 먹은 것도 스스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언니 말처럼 그때그때 바로 설거지를 한다던가 또 날짜를 정해서 빨래를 한다던가 좀 나만의 집을 지키는 그런 규칙을 세워서 하면은 그래도 너무 좀 힘겹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 로망을 실현하면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처음부터 크게 책상 엄청 예쁘고 비싼 걸 들여놔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컵 하나라도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사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페브리즈나 이런 좋은 향이 날 수 있는 디퓨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갖다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간 자기 로망과 좀 비슷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게 될 게 아닐까요? 맞아요. 좀 저는 자취하면서 하나 생긴 게 좀 친구들이 뭐 선물 생일이 다가왔을 때 막 선물 뭐 줄까 할 때 막 집에서 쓸 수 있는 물건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그래서 집에 언니가 준 그 접시도 있고 또 소여가 준 컵도 있는데 되게 그런 걸 볼 때마다 약간 집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걸로 뭐 차를 마시고 요리를 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애정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집에 채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막 처음부터 화려한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씩 이렇게 내가 이 집에서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는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가계부를 꼭 쓰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소비를 하다 보면은 난 이만큼까지 안 쓴 것 같은데 한 달 소비 내역을 보면 정말 많이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하는 만큼 식비도 그렇고 뭐 생활비, 뭐 마트 갈 때, 편의점 갈 때 막 이런 짜잘한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는 이때쯤이면 세제가 떨어지겠다. 이때쯤이면 샴푸가 떨어지겠다. 이런 걸 좀 예측을 해서 뭐 그때마다 화장품을 사고 좀 그게 또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이 되어서 그래서 가계부 쓰는 습관은 꼭 들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돈을 쓰고 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만 오늘 뭐 썼는지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해도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아마 대학생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지출만이라도 좀 통제를 해보면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20고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솜지기는 매월 하나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에세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와 책임감을 주제로 작성된 멤버들의 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고민서는 매달 첫 주에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솜지기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